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도내 각 시군에서 현장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산 현충사 은행나무길에서 특집 뉴스 진행합니다. 먼저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충남도의원들의 기자회견 논란과 대전에 들어설 한국발전인재개발원 등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오세현 아산시장을 모시고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역의회는 행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데 충남도의회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의원들이 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조 지사에 대해 국가를 위해 대선에 나가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도의회가 팬클럽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의회 20여 명 의원들이 우르르 도청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자리, 용비 어천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로운 충남 시대를 열었던 도전하고 함께 실천한 리더십으로 지방분권, 지역 균형 시대의 더 큰 희망, 강력한 견인처가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도정의 견제자들이지만 오늘은 팬클럽 같은 민망한 분위기 속에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양 지사에 대한 호칭은 우리 지사님이었습니다. 뭔가 우리의 충청권의 목소리에 일꾼 필요하다. 저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이렇게 뜻은 내 생각을 같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특히 도정에 빈틈이 생길까 걱정하고 감시하는 게 도의의 본연의 업무지만 양 지사의 출마로 인한 도정 공백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촉구문에 서명한 이는 양 지사와 같은 민주당 33명 가운데 28명.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는 회견 일정조차 알리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 지사는 평소 도민의 명령이 있다면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해온 만큼 의회가 이에 화답해 멍석을 깔아줬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야당은 충성 경쟁을 했냐고 꼬집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운영은 견제와 균형이 가장 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일부 도의원들의 충성 경쟁으로 하듯이 도지사에게 대선 출마를 독려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존재율을 부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일부는 회견문 배포와 기자 안내 등을 맡아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도 일었습니다. 충남도지사의 응원 부대로 전락한 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제 충남의 한 제조 공장의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등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2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천안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선 확진 직원의 가족과 친구 등이 추가 확진돼 외국인 근로자 18명 등 누적 확진자가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논산에선 입대장병 전수검사에서 모두 4명이 확진돼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 격리됐고 부여에서도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친족 3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초등생의 확진 이후 가족 6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가족 간 확산으로 2명이 추가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아산경찰서 소속 49살 A경위가 손발 저림과 함께 시력저하를 호소해 보건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습니다. A경위는 지난 26일 접종을 받은 뒤 다음 날부터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발 저림 현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에 진료를 받았으며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에 내원한 상태입니다. 태안에 있던 국내 유일의 화력발전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이 대전 관저동으로 이전해 오늘 개원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일부 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인데요. 조만간 인근에 산림복지교육센터도 들어서는 등 명실상부 교육특화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를 가지 않고도 가상 공간에서 직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며진 VR 공간입니다. 시설 견학은 물론 장비 교체, 점검도 가능합니다. 발전소의 중앙 제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시뮬레이터실에서는 직접 발전소를 운전해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가상 훈련도 가능합니다. 충남 태안에 있던 한국발전 인재개발원이 국내 발전사 5곳과 상생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1년 만에 대전 관저동으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지역은 지리적 이점이 아주 좋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육행들은 앞으로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7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발전 기술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의실과 모형시설 등을 갖췄으며 코로나 시대에 맞춰 동시통역과 화상 원격,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한 세미나실까지 준비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 등에서도 교육생들이 몰려 연간 5만여 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생산 파급 효과만 연간 300억 원 이상, 200명이 넘는 고용 효과도 기대됩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을 주민 편의시설로 마련했고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규모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생겼고 공연장 그리고 운동시설도 주민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다음 달이면 인재개발원 옆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착공할 예정으로 2023년 말 완공되면 연간 3만 명의 교육생이 추가로 대전을 찾게 됩니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추가적으로 착공을 하고 2023년대 완공이 되면 이곳에는 연간 8만 명의 교육생이 다녀감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교육특화단지로 국도 4호선과 서대전 IC가 인접한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교육 연수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서남부 지역이 교육 특화단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충남 아산에서는 최대 사업인 삼성 디스플레이 2단지 증설과 함께 무려 1,0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12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협력 업체들도 입주하면서 아산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삼성이 13조 원 투자를 발표한 아산시 탕정면 삼성 디스플레이 2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20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00개 면적에 30여 기의 초대형 특수 크레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청정시설을 비롯한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이 그 위용을 갖춰가고 있는데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인 Q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입니다. 인근에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벌어지거나 벌어질 예정인데 주로 삼성 협력업체가 들어와 첨단 산업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규모의 4조 원 투입 1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는 4만 명의 고용 창출, 2만 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된 아산 스마트밸리 산업단지입니다. 주로 삼성 1, 2차 협력업체들이 입주합니다. 스마트밸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은 모두 중견기업으로 최소 12,000제곱미터 이상의 용지를 조성해 기반 조성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어떤 세제나 어떤 규제에서 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조성 중인 12개 산업단지의 면적은 1,00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사업비만 무려 4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마다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면서 기업 유치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2단계 증설과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아산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50만 명 명품 도시 완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느덧 민선 7기도 출범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봤듯이 지금 2019년 삼성의 13조 1,000억 원 투자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아산시는 지난해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9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1,000억이라는 투자 결정을 하면서
연관된 기업들이 후속된 투자 유치를 지금 결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자 1억 2천만 불을 비롯해서 21개 기업 이 6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만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저희 현대자동차 아산 인주 공장에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인 아이오닉 6를 생산하기 결정함으로써 관련된 기업들, 특히 현대모비스가 저희 인주산업단지에 400억 원, 성호하이텍이 720억 원의 신규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업입니다. 또 최근에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연구원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저희 아산 장제 지역의 KTX 인근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R&D 캠퍼스를 500억 원 규모로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디스플레이 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전진 기지가 저희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아산을 찾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기업들은 시대 상황이나 산업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도권의 지근거리에 있고요. 또 광역 교통 물류망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경부선 쪽에 경부선 철도라든가 경부선 천안아산 KTX 역사를 통해서 서울에 30분 내로 도달할 수 있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서해선 복선철도나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수도권에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인 천안아산 당진, 천안아산 구간이 2022년도에 예정이 돼 있어서 교통 물류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그 계획 입지가 아주 탁월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 12개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적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들이 많아서 풍부한 인력이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처로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 아산시는 투자 입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기업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입지를 소개하고요. 또 관련 인허가를 통해서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 아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업 유치만큼 인구 유입 효과가 큰 게 없을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공약하셨던 50만 자족 도시가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이제 이루시려면은 이 공공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민선7기 취임하면서 5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면적의 3.5배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요. 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우수한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도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정 지역에 아산 신도시 108만 평 규모 미니 신도시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14개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고 있고 관련 인프라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어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문화예술, 체육, 여가 공간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배방체육관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꿈샘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을 했고요. 추후에 권역별로 도서관과 문화복합공간이 같이 있는 생활 SOC를 6곳에 지금 걸쳐서 지금 건립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정주 여건이 나은 저희 아산시를 좀 만들 계획입니다. 네, 시장님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그 4월 28일 성웅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관련한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올해는 하반기에 국민 전체 면역이 생길 때에 축제를 옮겨놨습니다. 아산은 지난해 1월 우한 규민이 저희 아산에 오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시작을 했고요. K방역의 어떤 모범이 됐습니다. 코로나 종식도 저희 아산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백신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차근차근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그 전반기에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관련 인프라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뤘다고 하면 네. 하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내일 미래통합당 이응권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 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인데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무효 소송 관련 첫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오늘 아침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천안 서북구청은 성정천 1km 구간에 걸쳐 피라미 등 작은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했고 일부 살아있는 큰 물고기는 깊은 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어제 내린 빗물에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하천 용존 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폐사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지역 고액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현금을 즉시 납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고액 체납자 39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억 1,900만 원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가상화폐 900만 원을 압류당한 A씨가 지방세 1,0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는 등 18명이 체납세금 4,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한 4개 거래소 외에 나머지 거래소의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보령시 무창포항 인근 갯벌에서 홀로 야간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빠져 고립됐다가 인근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며 갯벌 활동 시 2인 이상 활동하고 야간에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국가 기반 시설물인 지하 공동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운영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연구원은 청주 오창의 공동구 전력 구간에 천장 레일 공사를 마치고 영상과 온도, 이산화 질소 등을 관측하면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로봇은 30분 무선 충전만으로 10km를 갈 수 있습니다.